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 법률연구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주제, 평소에 저희들이 다뤘던 주제보다는 조금은 가볍고 조금은 편안하고 한편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흥미를 끌만한 하지만 전문성이 넘쳐나는 그러한 이야기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올림픽이 끝났죠. 많은 분들께서 되게 좋아하셨고 그래서 새삼스럽게 우리나라 분들이 스포츠 되게 좋아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스포츠 그 이면에 또 보면 여러 가지 또 이건 또 왜 이러지? 라는 여러 가지 소식들이 또 전해지기도 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스포츠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엔터테인먼트와 관련돼서 저희 법무법인 율촌의 전문가이신 권성국 변호사님을 모시고 이 두 분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되는지 등등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폭넓은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권성국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법무법인 율촌에서 14년간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분야 소송, 분쟁, 자문 담당하고 있는 권성국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이 사실 법무법인에서 다루는 영역은 되게 넓은데 네. 그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재미있어 할 것 같은 관심이 있어 할 것 같은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분야를 다루시게 된 뭐 특별한 계기? 동기 이런 게 있으세요? 특별한 계기를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고요. 네네. 사실 저도 그냥 축구 좋아하고 농구 좋아하는 학생이었고 네네. 또 그 또래들 다들 그렇듯이 K-팝, 예전엔 대중가요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예. K-팝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우연치 않게 어떤 작은 사건 하나를 하게 되었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좋은 성과가 났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 둘 모여들고 해서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특별한 계기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이 송무부분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분쟁팀 팀장으로 계시죠, 보면은? 네, 공동팀장으로 있습니다. 주로 다루는 그 분쟁 유형들이 어떻게 돼 있나요, 보면은? 되게 다양하죠. 스포츠 엔터 분야도 지금 분쟁 국면과 영역들이 굉장히 다양해져서 스포츠라고 하면 일단 전속계약 분쟁. 전속계약 분쟁. 그리고 스포츠 선수들의 징계, 그리고 꼭 이걸 스포츠 분야의 분쟁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선수들의 어떤 형사사건 문제들, 개인 비위들 이런 것들도 되게 많고요. 엔터테인먼트 분야라면은 물론 또 전속계약 분쟁이 전통적으로 계속 많이 있어 왔고 또 각종 출연 계약 관련된 것들 그리고 요즘은 각종 투자 계약 관련된 것도 많고 또 스포츠와 마찬가지로 연예인들 개인들의 어떤 비위들, 형사 문제들 그런 것들 굉장히 많습니다. 예. 어떻든 간에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이제 매일 열심히 일하고 단조로운 생활을 하다가 뭔가 내가 좀 즐기고 싶어. 그러면 스포츠 또는 엔터테인먼트 이런 것들이 사람한테 즐거움을 주는 이제 분야이긴 한데 그만큼 또 많은 돈도 몰리고 또 이슈도 많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14년 동안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쭉 해오셨을 입장에서 봤었을 때 이 스포츠하고 엔터테인먼트 분야를 법조인 전문가로서 봤을 때 가장 큰 특징은 뭐다? 이렇게 한 말씀 정리해 주신다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여론이죠. 여론. 예. 다른 법 영역과 다르게 단순히 법적인 분석과 판단과 실행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여론이라는 새로운 변수를 끊임없이 관찰하고 거기에 대응해야 되는 면이 이 영역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때로는 활용을 할 수도 있어야 될 거고 활용도 해야 쉽진 되고. 않겠지만 때로는 최대한 그 영향을 받지 않도록 잘 통제할 필요도 있고요. 보통 이제 그 법조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 승부는 법원에서 결정되는 거지라고 하지만 이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분야는 그 이전에 이미 아니죠. 결정이 될 수도 있겠군요. 보면은 여론에서 또는 유튜브에서 결정이 나는 경우가 훨씬 많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정된 영역보다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이 분야를 다룰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법원에서 승리를 했지만 상처뿐인 승리인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앞당겨서 조치를 취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이제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두 가지 분야가 다 이제 재밌는 분야이긴 한데 뭐 얼마 전에 이제 올림픽도 끝났으니까 먼저 한번 스포츠 분야부터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뭐 스포츠 관련해서 이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주로 이제 계약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분쟁들을 좀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지 뭐 주요한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부터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스포츠 분쟁은
프로 스포츠에 네. 국한해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야구, 축구, 농구, 배구. 뭐 이 또 정도. e스포츠. e스포츠도 있군요. 저희 아들놈이 되게 좋아하는. 요즘 굉장히 곽강받고 있는 스포츠 분야죠. 네네. 그리고 그 스포츠 분야는 선수, 그리고 구단 또는 선수단. 왜냐하면 이 스포츠는 공으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각 그 스포츠별로 종목 단체 협회라고 표현하는 종목 단체들 단체들이 이 세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일들 플러스 뭐 후원 기업 내 주체 간에 발생하는 분쟁들이 대체로 있는데요. 네네. 일단 선수와 구단 사이는 전통적으로 그 전속 계약. 그렇죠. 옛날 1990년대부터 보면은 이제 이게 뭐 이중 계약이다.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선수 이적과 관련된 거, 그리고 뭐 보류 선수, 자유계약 선수 FA, 또 선수 계약을 뭐 해지할 사유가 있느냐, 아니냐 등등으로 분쟁이 계속 있어 왔고요. 근데 다만 이런 분쟁은 그 2020년경에 문화체육관광부가 표준 계약서를 마련을 했습니다. 각 종목별로 표준 계약서를 마련해서 사실 그로써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 일단 최소한의 기본적인 툴은 이제 틀은 갖춰놨다. 이렇게 볼 수가 대체로 그 표준 계약서에 따르기 때문에. 그리고 선수와 구단 사이에서 또 중요한 것이 징계입니다. 뭐 잘못했다라고 했을 때 출전 정지라든지 뭐 이런 거 벌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게 또 많이 있고요. 또 구단의 징계도 있지만 종목단체 협회에서 선수를 징계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그때마다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이슈가 되죠. 그런데 물론 지금은 굉장히 많이 정리가 되었습니다만 여전히 어떤 형사법에 비해서는 그 절차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정비가 되지 않아서 빈틈이 있고 또 법조인이 개입할 영역이 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이제 협회, 스포츠 관련 협회 이러면은 이제 그 분야에선 전문가시지만 막상 이런 징계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법적인, 제도적인 절차 이런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혹시 변호사님도 그런 분야에 같이 참여를 하시는 적이 있으신가요? 보면? 네네, 실제로 각 협회단체 뭐 스포츠 공정위원회 또는 상벌 분과위원회 이런 위원회들을 두고 징계나 상벌 절차를 굉장히 절차적인 정의를 갖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한국 대학 골프연맹이라는 골프 협회 단체의 스포츠 공정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역으로 활동하고 계시는군요.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또 선수 입장에서 봤을 때 나 억울하다 이런 입장도 있을 텐데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대응을 이제 지원해 주시죠. 보면은. 그것도 요즘 그 변호사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업무 중에 하나이고요. 저도 물론 관련 업무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기에는 이게 실명이 나오고 이런 건 훨씬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대체로 희망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제가 실명을 조금 자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스포츠 분야도 이제 아까 엔터테인먼트 분야처럼 여론이 매우 중요하다. 이건 동일하겠죠, 보면. 그렇습니다. 이미 이 뭐 징계위원회 올라가기 전에 이미 이제 사회적으로 판단이 끝난 경우도 사회적 징계가 내려져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는 이제 뭐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후원을 둘러싼 뭐 그다음에 개인의 어떤 자율적 판단을 어디까지 이제 인정해 줘야 될 것이냐 등등에 관한 사실 이건 참 체육계에서 보면 다루기가 참 어려운 하지만 또 오래된 문제지 않습니까? 이제 보면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이런 과정도 다뤄보시거나 옆에서 지켜보신 경험이 많으시죠,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 방송에 후원 계약과 관련한 배드민턴 종목 선수의 뭐 인터뷰가 나오고 했는데. 사실 아주 흔한 분쟁은 아닙니다. 그렇죠. 스타가 돼야 이제 후원이 들어오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후원 계약 자체의 분쟁보다는 결국 문제가 생기는 건 그 선수가 그 후원 기업이 기대한 행동을 하지 못했을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행동을 하거나 해서 후원 기업의 이미지를 실추시켰을 때 그때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후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많은 비용을 내서 뭔가 이미지 제고, 뭐 스포츠와 관련되는 이제 매출 확대 이런 걸 기대를 했는데 사실은 저도 이제 가끔 보다 보면 아니 저 정도를 가지고 계약 해지라든지 막 광고 철수 이런 것까지 가는 건 너무 심하지 않나? 막 이럴 때도 좀 있더라고요, 보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쪽의 균형은 잘 맞춰져 있는 상태인가요, 지금? 지금은 그래도 그 대부분 후원 계약에서 그 계약 해지나 위약벌 같은 조항들을 잘 정비해 두어서 또 선수나 그 뭐 연예인도 충분히 그 내용을 인지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그 관련해서 뭐 분쟁이
아주 심각하게 심각하게는 하지 않는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미리 이제 룰들이 많이 정해져 있군요. 그렇습니다. 보면. 사실 이제 이 스포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미국 영화 같은 거 보다 보면 이제 스포츠 에이전트, 네네. 뭐 스포츠 전문 변호사분들, 뭐 이런 분들 등장 많이들 이제 하시는 영화들 그렇죠. 많이 나오는데 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야구, 축구, 뭐 인기도 좋고 금액도 막 100억 단위가 넘어가고 막 이러는데 이런 분야의 어떤 법조 전문가들의 참여, 뭐 전문성, 뭐 체계 이런 것들이 좀 뭐 자격증 이런 것들이 좀 준비되어 있나요, 우리나라에? 네네. 그 사실 많은 변호사분들이 그 스포츠 관련된 분야에서 활동하시기를 희망하고 있고 네네. 관련해서 최근에 그 변호사 에이전트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실제로 KBO 한국 그 프로야구 리그에서는 그 변호사 자격을 가진 분들에게 그 에이전트 공식 에이전트 자격을 부여를 하고 계십니다. 물론 뭐 모두에게 주는 것은 아니고 일정 네네. 시험 경연제로 치러지는 시험에 합격을 해야지 또 자체 시험이 있군요. 네, 에이전트 자격을 부여해주고요. 네네. 그 자격을 가지신 분들은 뭐 선수들 대리해서 협상을 하거나 또 선수를 뭐 브랜드화해서 관리하거나 사업화하거나 그런 것들을 다 대신 대리해서 해줄 수 있는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많지는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그 선수와 구단 계약 관계에서 보면은 이제 내가 대리인, 에이전트를 둔다. 이것만 해도 참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게 이제 꽤 시간이 지났는데 그래도 조금씩은 바뀌고 있군요, 보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고 있고요. 예. 다만 조금 한계는 그 각 협회에서 변호사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정해놓은 경우도 있고요. 또 뭐 변호사까지 데리고 와서 협상을 하나 이런 시각도 여전히 조금은 남아 있다.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유럽이나 미국에는 그 변호사 에이전트에 관한 법제들이 굉장히 잘 정비가 되어 있는 반면 한국은 아직 존재하지 않아서 일반 뭐 민법이나 상법에 따라서 규율된 면이 있어서 좀 법적 정비도 필요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변호사님께서 활동할 영역이 넓다. 이렇게 이제 들으실 수도 있겠군요. 변호사분들 사실 이게 맞습니다. 예. 사실 이제 주로 오늘 지금 뭐 스포츠 이야기를 쭉 하다 보면 이제 주로 대규모 구단, 뭐 축구, 야구, 뭐 e스포츠 어떻든 간에 좀 이렇게 큰 이제 단체 대 뭐 단체, 뭐 개인 대 개인, 뭐 여러 가지 이제 유형들이 생각이 나는데 사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뛰지만 주로 개인으로 활동하는 또 프로 스포츠가 제일 특징적인 게 저는 이제 골프 같거든요. 네네. 예, 골프 같은 경우는 이제 중계를 보다 보면 다양한 후원사도 많고 또 소속도 여러 번 바뀌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이 있으신데 이건 어떻게 보면 다 기업과 개인 1대1로 이제 진행되는 경우들이 또 많다 보니까 좀 다를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프로 골프 굉장히 좋아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다른 인기 스포츠들 축구, 농구, 야구 등등에 비해서 차이점이 구단이 뚜렷하게 있지 않고 개인 플레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스포츠와 달리 그 표준 계약서 이런 것들이 정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골프는 아직 없군요. 없는데 그런데 막상 시장을 들여다보면 선수와 매니지먼트사, 선수와 후원사, 또 선수와 협회 굉장히 많은 그 구성원들이 존재하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법률 관계들이 형성되는데 그걸 규율하는 법제나 표준 계약서 등이 없다 보니까 관례에 의하거나 또는 어떤 그 지위의 차이에 따라서 정리가 되거나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서 저 개인적으로는 프로 골프 시장에서도 적어도 협회 차원에서라도 표준 계약서를 마련하는 움직임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 공인데 왜 골프만 딱딱한 공이라서 그러게 말입니다. 어쨌거나 이 스포츠 분야에서는 변호사님께서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그동안 이제 쭉 많은 활동을 이제 하고 계셨었고 그다음에 이제 또 분야를 좀 바꿔보면 이제 엔터테인먼트 산업. 이건 뭐 사실 참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그 꿈을 먹고 사는 이제 산업 분야고 지금은 이제 케이팝을 대표로 하는 이제 전 세계로 이제 뻗어가는 산업이 되다 보니까 사실 돌이켜보면 참 그만큼 이슈도 많았던 것 같아요. 예, 지금은 상상할 수 없었던 무슨 노예 계약 이야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수익금 뭐 분쟁 뭐 등등 해가지고 1980년대부터 돌이켜보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많이 정리가 됐고 깨끗해졌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이 이제 전속 계약 분쟁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슈가 되었었는데 가수, 연기자 또는 연습생 나누어서 표준 계약서가 이제 마련이 되었고요. 뭐든지 표준 계약서가 나오면 일단은 정리가 되는군요. 좀 많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표준 계약서가 나오면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그 계약서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관련 분쟁은 많이 감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전속 계약에 대한 과거에는 뭐 그래가지고 이제 수익금 배분이라든지 이게 몇 년짜리냐 뭐 등등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주로 7이라는 숫자가 이제 또 많이 등장을 하고 다들 팬들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그룹이 이제 5년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마음의 네. 준비도 하고 네, 막 그런 맞습니다. 모습들이 보이는데 네. 실제로 그런 것들이 이제 딱 정리가 되니까 이제는 많이 이렇게 체계화가 됐군요. 보면. 네, 그렇습니다. 계약 기간은 뭐 7년 이하로 명시가 되어서 네. 그에 대한 이슈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보다 보면은 이제 뭐 분쟁들 들이 좀 있고 특히나 이제 계약 기간이 이제 좀 애매하다 뭐 네. 이런 이야기 뭐 네. 그다음에 이제 별도 개인 활동에 대해서 또 이게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네, 등등에 관한 이슈들은 또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제일 이제 궁금한 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건 이제 수익금 배분이지 않습니까? 보면은 예, 뭐 이제 아주 슈퍼 그룹 같은 경우는 뭐 첫 해부터 네. 뭐 엄청난 이제 부를 부모님께 이제 전해드리는 이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뭐 배고프고 눈물 나는 시간을 보내서 이제 수익금을 이제 배분을 해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표준 계약서에 이렇게 딱 정해져 있나요?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수익금 배분은 수익금 배분은 각 당사자의 어떤 여러 상황에 따라서 네. 배분율을 바꿀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표준 계약서에서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분쟁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수익은 어떻게 보면 잡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그렇죠. 이걸 어디까지 인정을 서로가 네. 합의를 할 건지. 네. 근데 이거는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 분쟁이 생기면 변호사님께서 이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뭐 사실 뭐 얼마 전에 이제 이달의 소녀, 이달소 네네. 같은 경우가 이제 뉴스 되고 다들 이제 아시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많은 이들 의견들이 이제 엇갈리더라고요. 이제 네. 보면은 예, 어떻든 다들 입장은 있습니다만 합의점들을 찾아가는 과정들이 참 복잡하다라는 네. 생각이 좀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어떻게 보면 스포츠는 그래도 딱 규율이 있고 규칙이 있고 좀 이제 그렇죠. 이런 예, 서로 이렇게 판이 정해져 있는 느낌인데 비해서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분야는 사실 옛날에는 뭐 가수 뭐 그다음에 탤런트 이렇게 돼 있지만 어느 순간 예능인이라는 또 카테고리가 등장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인플루언서라는 뭐 네. 이런 카테고리가 등장하다 보니까 이게 분야가 끝도 없이 넓어지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스포츠 분야보다는 훨씬 어렵다 이렇게 느껴지기도 어렵다, 하는데 광범위하다. 광범위하다. 실무자인 제 입장에서는 스포츠 분야보다는 엔터 네. 쪽 분야가 업무의 종류가 다양하고 네. 또 확장성도 훨씬 큰 것 같습니다. 음. 계속 새로운 분쟁이 생기고 네. 계속 저희도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형사법과 민사법 모두를 아우르는 막 온갖 일들이 벌어지는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사생팬에 의한 스토킹 피해들도 있을 것 그렇죠. 같고 악플에 따른 악플. 또 뭐 명예훼손도 있을 것 같고 가짜 뉴스. 예. 또 그러다가 이제 과거 내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누가 또 들춰냈을 때 네. 이거는 또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되는지 네, 뭐 이런 기타 등등의 문제들이 참 많겠군요, 보면은. 그렇습니다. 미투, 학교 폭력, 예. 또 과거의 음주운전 등등. 이게 과연 엔터테인먼트 분쟁인가라고 정의하기 따라서는 예. 아닐 수도 있지만 대체로 그 아까 말씀드린 여론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측면에서는 이것도 엔터 쪽 분쟁으로 편입시켜서 대응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엔터 쪽 저도 이제 가끔 촬영을 가다 보면 화면에서 보이는 것 이면에 수많은 스태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네. 예. 근데 이 스태프들과 관련돼 있는 일들도 사실은 최근에 분쟁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네, 보면은. 그렇습니다. 사실 방송 스텝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사각지대였어요. 작가님이라든지 아니면 뭐 촬영이나 그렇습니다. 뭐 예. 여러 가지 예, 진행이라든지 요즘 예. 보조요원들, 뭐 메이크업 해주시는 분들 등등 있는데 예. 굉장히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기간이 길었는데 최근에 또 거기에도 여러 표준 계약서 등등이 만들어지고 해서 그쪽 부분도 정리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든 간에 좋아지고는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새로운 형태, 뭐 OTT도 등장하고 네. 뭐 과거 같으면은 이제 우리 드라마 한 편 찍자 그러면은 이제 뭐 적어도 반년 우리 같이 가는 거지 뭐 이제 1년 네, 이렇게 갔지만 지금은 이제 뭐 4편, 6편 이렇게 찍고 이제 끝나는 그러면 네. 다 그때마다 계약서를 새로 쓰나요, 보면은? 예, 계약서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OTT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워낙 시장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네네. 아까 말씀하신 그 돈의 단위가 달라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드라마 하나를 제작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계약 관계가 형성됩니다. 예를 들어서 드라마 제작사와 그 OTT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와의 계약이 필요할 거고 네. 또 드라마 제작사가 각 배우들과 또 계약을 해야 될 것이고 계약을 해야 될 것이고 또 드라마 제작사가 또 뭐 배급사와 계약을 할 것이고 또 배급사들은 또는 제작사들은 여러 가지 보험도 들어야 돼요. 보험? 어떤 우리 보험을? 드라마나 우리의 컨텐츠가 네. 어떤 다른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을지 이런 것들 사전에 물론 그 정리를 합니다만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사고적으로 발견됐을 때
아주 큰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것들을 미리 방지하는 보험도 있습니다. 그런 계약들도 네, 체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보고 그냥 즐겁다라고 하지만 이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네. 야, 저 한편 뒤에는 계약서 네. 이만한 뭉치와 이만한 또 사인할 거리들이 그렇습니다. 이제 널려 있구나라고 네. 생각이 이제 드시겠군요. 예. 보험까지는 전혀 생각을 참 못했어요. 보면은. 예. 그래서 그 드라마나 컨텐츠가 네. 아주 인기를 얻고 성공하면은 모두 네. 해피한데 그렇죠. 그게 그렇게 되지 않는 순간 어마어마한 분쟁들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경연 프로그램들 또 많이 있지 네, 않습니까? 네. 뭐 요즘엔 유행이 조금 이제 꺾어진 것 같기도 합니다만. 그렇죠. 예. 어떻든 말씀대로 잘 될 때는 다들 즐거울 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대했던 것만큼 시청률이 나오지 않는다든지, 네. 뭐 출연진에 뭔가 이제 이슈가 생겨가지고, 그렇죠. 그럴 예. 경우에는 후원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걸 누구한테 하소연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생길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사례도 있었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아마 한 수년 전에 그 트로트 경연대회를 촉발로 해서 네. 굉장히 경연대회가 많아지고 그렇죠. 종합편성 채널 대부분이 네. 다 이제 할 큰 정도였으니까요. 성공을 거두시고 하셨는데 네. 또 그렇지 못한 프로그램도 있었죠. 네, 그러면은 그 제작사 또 투자사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또 그 경연 프로그램은 특징이 경연이 마치면 거기서 선발된 분들이 순회 콘서트 네, 예. 같은 것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그럼 또 콘서트를 하려면 콘서트 공연 제작사들 등등이 계약 관계를 맺게 되는데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군요, 보면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 출연하셔서 나오신 분들은 또 전속 계약이라든지 전속 계약 맺으셔야죠. 예, 몇 달이나 뭐 1년이나 이렇게 또 돼야 되는 상황이고. 네. 야, 이거를 그러면 행사를 하기 전에 미리미리 다 변호사님께 이제 의뢰가 와서 네. 이제 체계적으로 검토가 보통 되는 경향이 많은지. 그런 경우도 있는데 네. 예, 문제가 생겼을 때 오시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아주 장밋빛 꿈을 꾸시는 거죠. 그렇죠. 네,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시니까. 네. 그때는 문제가 없는데 네. 이제 뭔가 비틀어지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이제 생각보다 인기가 없네, 관객이 없네, 티켓이 잘 안 팔리네.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죠. 또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내가 제일 인기가 좋은 것 같은데 왜 나한테는 이 몫이 이거밖에 없지? 뭐 이런 불만 그런 경우도 그런 있습니다. 경우도 있고. 네. 어떻든 간에 이 분야는 이제 다른 저희가 이제 앞서서 소개했던 법률 연구에서 소개해드렸던 분야보다는 왠지 느낌이 이렇게 아직까지 이렇게 유동적이고 네. 많은 것들이 이제 그때그때 맞춰서 대응되는 이런 체계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보니까. 아직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엔터테인먼트 관련해서 저도 이제 뭐 자식이 있는 입장에서 이제 아들 딸하고 뭐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맨날 이제 이야기 나오는 게 소속사 그다음에 이제 그 구성원들 간의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인데 이런 일들이 사실 잊을만 한 번씩 나오고 또 여러 가지 또 유형도 점점 복잡해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이제 발생이 되나요? 표준 계약서도 생기고 막 그랬는데. 네, 근본적으로 연습생 또는 네. 연예인 지망생과 연예기획사라는 두 당사자 사이에 지위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힘의 차이가 만들어지는. 힘의 차이, 지위의 차이, 지위의 또는 차이. 입장의 차이. 그러니까 어떤 불이익, 다소의 불이익 또는 고통을 감수해서라도 나 데뷔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한 사람과 네. 그 사람을 성공시켜야겠다는 생각이 강한 사람이 만났으니까 조금의 지위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네네. 또 좋은 게 좋은 거지. 우리는 신뢰와 의리로 엮여진 사이. 이런 성격이 강해서 네. 계약서를 아주 정치하게 정비하지 않는 경우도 좀 많고요. 또 반대로는 때로는 그 연예인이나 이런 분들이 조금 자기가 수입이 많아지고 인지도가 아주 많이 높아지면서 네. 기존과 다른 계약을 요구하거나 그런 경우도 그렇죠. 존재하는 뭐 그래서 것은 이제 또 사실입니다. 직접 차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시면 사람의 마음은 참 갈 데 같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이 뭐 엔터테인먼트나 스포츠 분야나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좋은 사람들, 능력 있는 분들은 검증된 사람들은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다들 내가 이제 뭔가 데리고 와서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다 들고 특히나 나는 뭐 이제 돈이 있거나 이제 투자할 여력이 투자자도 이제 구해놨다라고 생각하면 기존의 계약 관계를 뛰어넘어서 네.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이 욕구를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 상황들도 종종 발생하나요? 네, 말씀하신 게 가장 요즘 그 뜨거운 화두인 템퍼링에 관한 것인데요. 템퍼링 이건 주로 저기 뭐지 농구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 네, 그 같은데.
선수가 아닌데 네. 다른 구단이 미리 접촉해서 네네. 데려오려고 하는 접촉하는 그런 걸 이제 말하던 용어였는데 네.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연예계에서 더 많이 쓰이고 있는 용어이죠. 그래서 그 작년에 걸그룹 50/50와 유명했죠. 관련해서 예. 이제 굉장히 유명한 단어가 되었고 국회에서도까지 언급될 정도로. 맞아요. 작년에 예. 국정감사 때 아마 이슈가 됐던 걸로 맞습니다. 기억이 됩니다. 맞습니다. 보면. 예. 그래서 물론 그 50/50 건은 아직 법원에서 심리 중이니까 네네. 이게 템퍼링이 존재했다 아니다라는 얘기를 지금 이 자리에서 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아주 가장 큰 화두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최근에 그래서 그 템퍼링을 좀 할 수 있는 유인을 좀 줄이는 차원에서 네. 표준 전속 계약서가 조금 개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기본적으로는 이제 표준 계약서, 표준 전속 계약서 요거에 대한 이해를 잘 네. 하는 게 이제 중요하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담지 못하는 사항들을 사실은 이제 변호사님을 통해서 미리미리 점검하고 네. 서로가 타협을 봐야 되는데 잘 되는 게 좋은 거지. 뭐 이런 마인드로 넘어가다가 그렇죠. 자꾸 이제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제 보시는 거죠. 그럼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분쟁이 안 생기는 게 제일 좋고 변호사님께서 미리미리 다 이렇게 문제를 커버해 주시는 게 좋은데 필연적으로 이제 분쟁이 이제 네. 생기게 되면 이 경우는 이제 통상적인 뭐 민사소송 뭐 이 틀에서 이제 진행이 된다고 봐야 네, 될까요? 그렇습니다. 예. 가장 뭐 전형적으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 또는 그 가처분 네네. 소송 등등을 제일 많이 합니다. 물론 그 뭐 콘텐츠 분쟁 조정위원회, 또 네네. 저작권위원회, 상사중재위원회 이런 데서 조정 중재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여기도 조정 중재가 네, 가능하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활용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네. 애초에 조정 중재로 끝날 수 있는 정도의 갈등이라면 네. 그냥 당사자 사이에서 조용히 해결하는 것이 이 판에서는 훨씬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조정으로 될 것 같으면 시작도 안 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보면 사람의 감정이 이제 개입된 분야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이게 흔히 말하는 법리로만 또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네. 그런 이슈들. 그러니까 네. 분명히 서로가 조용히 타협하고 그냥 합의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일이 더 커지는 경우들을 이제 종종 목격을 맞습니다. 예. 답답하시겠습니다. 보면 가끔은. 그렇죠. 그렇죠.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네. 예. 보통 특히 전속계약 분쟁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신뢰관계를 쌓았다가 네. 그 신뢰관계가 또 오랫동안 점점점 훼손되어서 더 이상 공합할 수 없는 관계까지. 상태에서 저희를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서 조정 등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뉴스나 언론을 통해서 알 정도면 그렇죠. 이미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몇 번을 걷는 그렇죠. 그런 표현. 그런 상황이다. 근데 이제 개인 대 개인 말고 최근에는 이제 또 산업이라고 보통 부르지 네. 않습니까? 그러면 다양한 투자자들, 뭐 어떻게 보면 기업들, 뭐 전문 뭐 조합들 이렇게 많이들 개입할 텐데 이 경우에도 보면은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는 경향들이 좀 강한가요? 보면? 좀 다릅니다. 전속계약과는 다르게 네. 이렇게 투자계약, 뭐 제작계약과 관련된 분쟁의 경우에는 네. 결국은 금전적 이해관계 때문에 분쟁을 하시는 것이고 네. 조정으로 종결되는 경우도 그 전속계약 분쟁과 비교했을 때는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이제 미리 여론도 판단하시고 그것도 네. 활용하셔야 되고 네. 그다음에 조정 중재와 같은 이제 그 재판 이외의 방안도 잘 활용을 하셔야 되고 결국 안 되면 법원에까지 네. 이거 올라운드 플레이신데요. 네. 종합 예술입니다. 네, 뭐 스포츠와 엔터 여러 가지 이제 분야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제가 쭉 보통 이 법률연구소에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법률 명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 법률에서 눈여겨 보셔야 될 조항 언급이 있고 네. 그 조항이 이제 최근에 어떻게 바뀌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잘 염두에 두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다 이런 말씀들을 보통 해주시는데 오늘은 이제 그런 특별한 이제 법률명은 전혀 등장하지 않는 예 그런 아주 독특한 이제 진행으로 현재 되고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아직까지 뭔가 이 법률 전문가의 손길이 아직 더 많이 필요하고 네. 더 닿아야 될 곳이다라고 네. 이제 생각이 드는데 국내 이제 스포츠 엔터 산업에 있어서 가장 큰 취약점 그동안 10몇 년 넘게 이제 해보시니까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그 신뢰관계나 네. 개인적, 인적 유대관계에 기반해서 관계를 맺고 또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고 일단 일부터 하자라고 그렇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여전히 좀 존재해서 그 법적 절차를 조금 더 강조하는 분위기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동안에 하다가 그래 잘해보자 네. 라고 했는데 거기서 갑자기 계약서를 이제 어떻게 작성할까요? 라고 말하기가 일반인들 특히 네. 이제 젊잖아요. 이 분야에 맞습니다. 계신 분들은 네. 그러니까 경험도 없으시고 네. 예, 좀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다른 분야에서는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직까지는 이제 관례화돼 있지 않은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아주 작은 임대차 계약을 하더라도 네. 중개사가 중간에서 계약서를 쓰고 네. 서로 확인했는지, 서로 보았는지를 확인하고 하는데 그렇죠. 이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뭐 계약서 쓰자고 하면 그냥 무슨 계약서부터 쓰자고 하나 이런 인식을 가지신 분들이 여전히 좀 존재하시는 건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긴 시간 동안 이어지고 나의 인생과 관련돼 있는 네. 예, 나의 기업과 관련돼 있는 큰 건데 좀 너무 사람들을 신뢰한다. 어떻게 보면 좋은 구조인데. 잘 되면 좋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제 엔터 산업도 그렇지만 스포츠도 그렇고 결국은 서로가 리스크를 분담해서 나눠지고 거기에서 더 큰 이득을 이제 기대하는 이제 구조인데 처음에 시작은 항상 그렇게 되지만 이제 문제가 생기는 원인은 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이런 리스크들을 미리 줄이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다 이렇게 네.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약 교섭의 초기부터 법률가의 네. 도움을 받는 것이 제일 필요할 것 같고요. 네네. 또 상대방이 법률가의 조력을 받자고 하는 제안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인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연하다. 우리 뭐 네. 부동산에서 계약하면 당연히 이제 네. 내서 쓰듯이. 그게 제일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본인도 물론 법률 전문가가 아니지만 네네. 본인은 운동하는 사람 또는 나는 그냥 연기하는 사람, 노래 부르는 사람이라고 한정 짓지 말고 네. 본인의 신변에 관한 계약이니까 본인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네.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필요할 것 같아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누구한테 라는 것도 사실 참 어려운 문제 같아요, 보면은. 네. 예. 어쨌든 최근 들어서는 이제 뭐 K-팝을 비롯한 이런 산업들이 이제 되게 전 세계적인 어떻게 보면 뭐 주요한 산업, 그리고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이제 몰려들다 보니까 기업들도 이제 새롭게 이제 이 분야에 진입을 해서 네. 뭘 해보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크고 작은 기업들에서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옆에서 그동안에 장기적으로 이 일을 해보신 입장에서 봤을 때 기업들이 이 분야에 진출을 한다라고 그랬을 때 뭐 주의하거나 신경 써야 될 사항들 네. 뭐가 있을까요, 보면? 글쎄 제가 기업가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뭐 유망한 분야를 빨리 이뤄내시고 또 네. 유망한 신인을 빨리 발굴하시는 게 제일 필요하시겠죠. 그걸 알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그렇죠. 네.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이 산업의 특징이 여론이라는 그 예측 불가능한 변수에 늘 대비해야 된다는 점은 꼭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후원 계약 관련해서 잠깐 말씀 나왔던 것 같은데 네. 기대했던 것과 다른 국면이 펼쳐질 때 네. 빨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거나 또는 뭐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다거나 그런 해칭을 할 수 있는 조항들을 미리 네. 잘 갖추어 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제 밝은 장밋빛만 생각하면 한없이 좋고 네. 즐겁고 하는 분야지만 그 이면에는 또 그만큼의 리스크들이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누군가는 그것들을 잘 이제 챙겨야 된다. 예. 그리고 결국 사실 옆에서 지켜보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사전 예방이 최고다. 그렇죠. 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이를테면 이제 이 분야의 어떤 뭐 내가 선수라든지 협회라든지 그러면 일단은 변호사님께 연락을 드려서 찾아보면 잘 설명을 해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보면.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도 종종 있으신 거죠. 그럼요. 예, 많이 찾아오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분쟁이 이제 발생했다. 근데 이제 결국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하려면 어떻게 처리하는 게 그래도 가장 좋을까요, 보면? 사실 분쟁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다를 것이라서 네.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제가 실무가 입장에서 팁이라고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네. 스포츠 분쟁과 엔터테인먼트 분쟁은 네. 여론의 향방을 자기가 완벽하게 예상하고 또 나아가서 이용할 수 있다. 그런 정말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네. 최대한 조용히 물밑에서 알려지지 않게 은밀하게 대중에 공개되지 않게 또는 가장 늦게 공개되게 처리하시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그 두 당사자 또는 세 당사자 모두에게 이로운 경우가 많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이제 공동체, 어떻게 보면 운명 공동체라는 생각 하에서 네. 이거를 낮추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적절한 선에서 정리를 하는 게 제일 좋지. 다 인기를 먹고 사는 그렇습니다. 산업이다 보니까 네. 거기에 대한 리스크까지 굳이 감내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네, 모두가 상처만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 뭐 대한민국 분들 다들 좋아하시는 스포츠 엔터와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쭉 나눠봤습니다. 법무법인 율촌에서 이런 것도 해?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모든 분야의 전문가 분들을 다들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권성욱 변호사님께서 이제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우리가 즐겁게 바라보는 재밌는 문화 그리고 스포츠와 관련돼서도 우리 법률의 손길은 다 미치고 있고 그것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다라는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되겠죠, 보면. 네, 좋습니다. 네. 뭐 스포츠 엔터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 혹시나 이걸 보시다가 나 그래 평소에 나 좀 궁금한 거 많았어 쌓인 게 좀 있었어라고 그러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권 변호사님께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 겁니다. 네, 오늘 준비한 사항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는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나오신 권 변호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